집을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는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똑같은 집이라면 1층에서부터 15층까지, 뭐 30층까지 아파트들마다 층수에 따라서 어떤 집은 하자가 이 부분이 나고 어떤 집은 하자가 안 나는 집이 있고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동 자체가 전부 다 하자 나는 집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고, 이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병들도 있고, 제가 보면은 삼성이라든지 삼성 레미안이나 현대 아이파크나 이렇게 좀 대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걔네는 저희가 공사하러 들어가 보면 내장이 정상적인 자재를 넣었어요. 비싼 자재 이거 정상적으로 넣었네? 라고 하는데, 정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좀 날탱이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샤시를 저희가 뜯어내는데 그 안에 신문지 꾸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폼이라는 걸로 이런 거 메꾸고 정상적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재 비용이 들어가니까 신문지 꾸겨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연도수를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재들 집어넣는 거 정말 많습니다. 하나도 고치지 않은 집. 집을 보러 가면 이 집도 가서 보시고 저 집도 가서 보시잖아요. 고친 집을 사갖고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한 고객님도 고치신 지 6년 된 아파트를 사셨어요.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집은 칙칙하기도 하고 도배도 낡았고 아우 시꺼머하고 막 타일도 옛날 스타일이고 마음에 선호도가 안 들어가요. 당연히 새로 지은 아파트, 새로 인테리어한 아파트가 훨씬 더 마음에 들겠죠. 화사하고 신선하고. 하지만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는 말썽이 없었다는 집이에요. 말썽이 없는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뭘 고쳐서, 물론 고쳤다고 해서 다 말썽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부류가 말썽이 있거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수리를 했을 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실 때 인테리어를 위한 인테리어를 하신 집인지, 아니면은 하자나 아니면은 수리를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 집인지, 그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고치지 않았는데 그 부분만 고친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장 도배만 새로 했다든지, 거실만 도배지를 새로 했다든지, 아니면 바닥만 고쳤다든지, 그런 집들. 도어나 이런 곳들, 방문 있잖아요. 방문에 이만한 그림들, 막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숫자 써있고 글씨 써있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어 문짝에 이렇게 해서 그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애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벽체에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벽이나 도어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집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집 안에 문제를 발생시킨 집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단순한 것들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수. 윗집에서 누수가 있냐 없냐. 우리 집에서 누수 있을 수 있겠죠. 아랫집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물론 돈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괴롭겠지만, 그래서 그런 집 안 샀으면 좋겠지만, 괴로운 건 솔직히 아랫집이에요. 나는 돈이 들어가서 괴로운 거고. 그러면 윗집에서 누수가 나면 윗집에서는 뭐 고쳐주네 안 고쳐주네 그런 별 얘기 많이 있겠지만, 우리 집이 당장 물 떨어져서 괴롭잖아요. 그러면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 그런 취약한 집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되고, 누수가 일어나는 곳이 화장실 주변, 그리고 주방, 그 다음에 발코니 그쪽, 그러니까 물이 나가거나 물이 있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씩은 정말 황당스럽게 난방배관 있잖아요. 난방배관의 누수 때문에 전체 난방배관을 교체한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특수한 몇몇 경우를 빼고는 주방이라든지, 주방이 특히 분배기, 그리고 현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량기가 들어오는, 이 집으로 처음 물이 들어오는 계량기가 있는 부분이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밖에, 그러니까 현관문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방 발코니 뒤쪽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쉬운 거는 천장에 물 얼룩 자국이 있어요. 천장 도배는 대부분 다 흰색이거든요.
어떠한 집을 가도 거의 특별한 몇몇 경우를 빼고는 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흰색 도배지가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한 게 아니라 일부분 이렇게 얼룩진 것 같은 물이 묻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집 보러 가서는 이렇게 이 집이 이쁜지 안 이쁜지 이것만 보지 천장은 안 보거든요. 맞아요. 천장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주방 천장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 천장 꼭 보셔야 됩니다. 화장실 누수가요 얼마나 웃기는 애냐면은 윗집에서 바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2, 3층 많기는 제가 4층에서 누수가 났는데 아랫집 문제였고 아랫집 문제였는데 아랫집에서 그러니까 4층 아래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이 집 가서 보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누수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화장실 누수가 제일 많잖아요. 가서 모서리 부분 특히 벽과 바닥 사이에 실리콘을 발랐나 안 발랐나. 근데 그것도 똑바로 잘 발랐나? 왜냐하면은 그 화장실 잘 보세요. 집에 있는 화장실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천장에 실리콘 되어 있을 거고요. 모서리에 실리콘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닥에는 실리콘 안 써요. 그게 인테리어의 룰이에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잘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없는데 가끔씩 바닥 모서리에다가 실리콘 써놓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쁘게 안 썼고 덕지덕지.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에 수리를 맡긴 것도 아닌 진짜 동네 야매 업체에다가 맡긴 거고요.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유가라고 해서 그 바닥에 물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실리콘을 써놨어요. 그것도 누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어디 쏘냐면은 변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욕조가 있다면 욕조 있는 부분에다가 실리콘을 써놓는데 욕조 부분은 실리콘을 쏴요. 걔는 정상입니다. 이 시공한 업체가 제대로 시공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정말 동네에서 아무나 불러다가 그냥 싼마이로 시킨 건지. 왜냐하면 수리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업체가 와서 똑바로만 시공해 놓는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시공을 하러 갔을 때도 제대로 된 업체에 시공했구나. 그러면 수리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네 야매에다가 싼마이로 갖다가 시공을 해놓으면 그거 처리하려고 더 힘들어요. 문제 누수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놨는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견적 보러 이렇게 가면은 견적 보러 그러니까 그 현장 체크하라고 오지 말라고 해요. 현장 체크 오지 말라고 저 인테리어 업자 부르지 말라고 소비자만 와서 한두 번 보고 가게 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현장 체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잔금 받을 때까지 안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데 샤시 부분 아래에도 이게 누수에 의해서 나온 건지 벽 크랙이 간 건지도 많아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30년, 40년 된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재개발한다고 했지 재개발한다 하면 10년 넘어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너무 불안한 거는 가끔씩 가면은 벽이 크랙이 가 있어. 그럼 샤시가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샤시가 아래까지 왔으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반만 발코니 주방 뒤나 뭐 안방 앞에 발코니 반창만 있는 집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래 벽체가 있는데 금이 갔어. 이 금만 가도 무서운데 이 모서리까지 갔어. 그러면 얘가 발로 차면 얘가 날아갈 것 같아. 그런 집들도 정말 많아요. 네, 재건축만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런 집 누수 뭐 실리콘 발라주세요. 실리콘 100번 안에서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물,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요. 안에서 아무리 막아도 아래에서 아무리 막아도 얘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로 집 고친 집은 저희 인테리어 업체가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집 보러 가셨을 때 그냥 집만 보시잖아요. 여기 문 하얗네. 도배지 색깔이 이 집 화사하네. 그런 것만 보시는데 기존에 공사했던 그 집 인테리어 한 거 좋아요. 근데 정상적인 업체가 잘 시공한 집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판단하실 기준을 모르시잖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찬성하고 저도 인테리어 하면서 이 부분은 직접 하세요. 이거 셀프로 하세요.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콘텐츠도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기술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셀프 인테리어 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정상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잘 보시면 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엔 목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도어가 가고 지금은 대부분 ABS 도어라는 것들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멤브레인 도어는 필름을 마감해야 되는 거고 ABS 도어도 필름을 마감해야 되는 거고 목문은 페인트가 발라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목문 디자인이 너무 구리니까 막 이렇게 문짝이 막 이상한 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요즘은 많이 대세들이 바꾸시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 그냥 할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시공을 해 하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그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 요즘이가 아니지 원래부터 그 광고하고 많이 하는 먼 브랜드 그 브랜드 제품 가져다 다 바르면 되는 줄 아나 본데 물론 수성 바르면 괜찮아요. 하지만 기존의 문짝에 다 붙여져 그 발라져 있는 그 페인트가 수성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라카라는 페인트 재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냄새가 많아서 한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아니 7, 8년 전만 해도 가격 싸게 한다고 해서 몰딩서부터 문짝서부터 그냥 페인트 라카로 다 뿌려버리는 집 정말 많았어요. 그 시공하고 나면은 윗집 아랫집 뭐 다른 옆집에서 난리가 나죠. 냄새 난다고. 근데 그렇게 시공하고 나면은 긁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사가 와서 바르면 괜찮은데 셀프로 해. 그러면은 이게 눈물 자국이라고 하죠. 페인트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 덕지덕지 바른 거. 얘가 예전에 수성이 발라 있으면은 수성을 발라야 되는데 수성인데도 라카 발라놓는 집 있고 라카 발라져 있는데 수성 발라놓는 집도 있고 수성 바르려면은 샌딩을 좀 해서 보강을 해야 돼. 이런 기초적인 작업이 전혀 없이 그냥 갖다 바르거든요. 색깔만 마음에 드는 것 갖다 바른다고 하셔서 그런 집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러 들어가서 그걸 싹 다 바꾸신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문짝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야 된다? 그러면 한두 번 샌딩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 거를 그 기존에 있었던 걸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 벗겨내거나 아니면 새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도어 기존 거 사용해도 되는데 돈 다시 들어가잖아요. 셀프 인테리어 때문에. 편하게 돈 저렴하게 하기 근데 정말 이런 집 되게 많습니다.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해놓고 그 덤탱이는 고객님이 가게 되는 거예요. 기존 집주인이 시공에 잘못 시공한 거를 지금 고객님이 덤탱이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기에 돈이 제일 안 들어가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문제가 없는 집은 수리 안 한 집. 공사한 지 6, 7년쯤 된 아파트는 절대 고르지 마세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집을 고르러 갔을 때 공사한 지 6, 7년 된 아파트는 아직 신형이에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쁘죠.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고객님 왔다 가셔서 제가 왜 하필이면 6, 7년 된 아파트를 고르셨습니까? 그분들은 그 집을 고를 때 깨끗하니까 깔끔하니까 예쁘니까 다른 집 구질구질하니까 대신 이거 하면은 내가 돈이 좀 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산입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맨 처음 시작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싶지만 인테리어는요. 몰딩이 도배를 물고 있고요. 목공이 다른 마감재를 잡고 있고요. 모든 게 얘가 얘를 물고 제가 쟤를 물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화장실 한 칸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은 못 바꿔요. 화장실만 하실 때는. 왜냐하면 문이 타일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배만 하면 되겠지라고 보셨는데 가서 하나하나 뜯어서 집 빠진 다음에 보면 얘도 지금은 니리끼리한데 흰색이 아니에요. 누렇게 변했죠. 빛깔이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맛이 갔어요. 그럼 그 제품 자체를 그 누렇게 변색된 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시게 되죠. 바꿔야 되나?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누리끼리 하지만 거기서 몇 년 사실 거예요? 10여 년 이상 사실 거잖아요. 아니 못해도 6, 7년 또 사실 거잖아요. 2, 3년 금방 갑니다. 6, 7년 금방 갑니다. 그러고 나도 그때 됐을 때 보면은 야 내가 저걸 왜 안 고쳤을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6, 7년 된 아파트 사지 마시고요. 아예 10여 년 이상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싱크대도 고치고 도배는 당연히 고치고 바닥대도 고치고 그 기스나고 더럽고 그래서 고쳐야겠다 하면 마음이 안 아프잖아요.
근데 깨끗한 그 상태에 내가 돈 좀 덜 들여서 돈 좀 더 주고 산 인테리어가 된 그 아파트 사시면요. 맨 처음에 마음과 다르게 맨 처음 마음과 다르게 정말 얘도 해야 되나? 쟤도 해야 되네? 쟤도 해야 되네? 아 정말 이거는 개미지옥이 따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예쁜 집을 고르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집 말고 수리 안 된 집으로, 장식이 별로 없는 집으로, 그리고 동호수가 괜찮고 위치가 괜찮은 집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게 돈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데 돈 쓰지 마세요. 인테리어 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들어가요. 하나하나 내가 고급 자재를 따지기 시작하면 원하시는, 요즘에 리즈가 높아졌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은 인테리어 비용 1억 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컨텐츠를 계속 봐주세요. 한 가지 더, 현재 확장되어 있는 집,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확장이 된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뭐 공사 다 해놨는데 확장한 집을 고르지 말라고 하면은 살 아파트가 별로 없어. 대부분의 집들이 최소 한 군데 이상은 다 확장을 해놨어. 근데 확장을 했을 때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정상적인 업체가 확장 공사를 해놨거나 정상적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한 집이면 6, 7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사셔도 됩니다. 고치신 집도 사셔도 돼요. 날탱이 같은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해놓냐면, 정말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확장 공사를 해놨는데 위에 샤시가 들어가죠. 하부는 이제 벽체를 마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예전에는 단창이 들어있다가 확장 공사를 하면 이중창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중창을 넣은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외벽이 있고 그냥 창호가 있었던 거를 샤시가 이중창이 되니까 벽체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 단순한 생각에 확장 공사를 하면 벽체에다가 단열을 넣겠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상적인 업체는 정상적으로 단열을 칩니다. 그래도 곰팡이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날탱이 같은 업체는, 야매 업체는 정말 제가 봤던 제일 최악의 경우는 그 넓은 벽체에 정말 스티로폼을, 하얀 스티로폼을 그냥 한 장 넣어놨어요. 왜 넣었나 모르겠어. 아예 넣지를 말든지. 장식인가? 저희가 써야 되는 정상적인 그 단열재를 넣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옆엔 다 비었어. 두께도 비었어. 폭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럼 이 폭에다가 여기 맞춰서라도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요만한 스티로폼 얇은 거 하나, 그것도 하얀 거 아시죠? 이렇게 뽁 찌그러뜨리면 거기 막 봉글봉글해서 막 날라다니고 집안 온통 난장판 내는 그 질산 스티로폴. 택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열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에요. 자재가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거를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벽체를 막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몰라요. 확장돼 있구나.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닥에 난방 안 깐 집도 굉장히 많아요. 바닥에 난방도 없고 벽체도 그런 식으로 시공한 집 정말 많습니다. 확장했는데 바닥에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난방을 새로 깔아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쩐 데는 난방 까는데 이제 힘들고, 그리고 소음도 많이 나고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전기 판넬이나 전기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마루로 샥 깔아놓은 집들도 되게 많아요. 가장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샤시예요. 그래서 올 샤시를 다 바꾸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혹시라도 그 한 가지만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원수는 똑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금 물론 적은 인원수가 들어오겠지만 이 샤시 시공은 비쌀 수밖에 없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 아주 잘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개만 더 넣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공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을 쓴 거죠. 그럼 그거 하나를 봐도 이 업체는 정상적으로 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잘못된 인테리어 개념을 갖고 일명 야매 업체라는 데에서 인테리어한 집을 덥석 깨끗하구나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고르셨다면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정말 부인하고 싶겠지만 다 고치셔야, 다 뜯어내야 되고 괴로우실 거예요.
집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고치지 않은 집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고친 집밖에 없다면, 내가 선택사항이 그거밖에 없다면,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고친 집이라면 이 집이 적어도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한 집이 맞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장이 됐던 누수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지 그게 다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 정말 맨날 얘기하시는 그 날탱이 업체, 미안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놓고, 제가 봐서도 어떻게 내가 양심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지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업체, 고객님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은 거르셔야 됩니다. 특히나 기능적인 누수나 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모르시겠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다닐 수 없고 모든 집을 다 인테리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본 견적이 맞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본 업체, 그러니까 저는 견적서만 봐도 적어도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어요. 견적서 보내주시면 이 업체가 어떤 부분을 지금 고객님과 농락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금액 지금 봤을 때는 5천만 원이죠. 공사 들어가서 5,500, 6천, 7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견적서도 좋고, 우리 집 인테리어 하고 났는데 이게 제대로 인테리어가 된 게 맞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씨름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이 인테리어 업체랑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든지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집이고 최고집입니다. 감사합니다.